안녕하세요. 든든햇살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부푼 꿈을 안고 나의 가게를 오픈합니다. 하지만 꿈을 펼치기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들겠죠. 그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내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상가를 팔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들고요. 내가 다른 사정으로 가게를 빼려고 할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가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이 바로 특별법으로 지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의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중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으로 상가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10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에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하실 분들은 해당하지 않도록 힘써 봅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연속 3번이 아니라도 총 3번이 쌓이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안 받고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이제 내가 다시 빌려주는 걸 말해요. 전대하는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할 경우도 거절 이유가 됩니다. 6. 임차한 건물 일부나 전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할 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시지가, 소요기간 등 포함해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한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훼손되고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3. 다른 법에 의해서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정비법이라든지 재개발하는 경우에 그렇겠죠. 위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때 또는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제한. 모든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형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이거 세종시 포함해서요. 광역시의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월 차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보증금이랑 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임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이제 1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증금이 3억 원이다. 이러면은 1억 원 더하기 3억 원 해서 총 4억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환산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아예 보호가 안 되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보증금이 초과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3기의 차임 연체 시 해지 가능한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 감염병 원인으로 폐업 시 해지 규정 등은 환산보증금이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보호, 징액제한과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 명령, 존속 1년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등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보고요. 묵시적 갱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범위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인 경우 적용하고요. 주된 부분을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리고 등기 안 된 전세 계약도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임법에서도 배웠다시피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요건이 있고요. 대항력 요건은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수인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경매나 공매 시에 임차 건물의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 안 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이하, 그리고 6,500만원 이하, 2,200만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광역시 등 3,800만원 이하의 경우 1,300만원 최우선 변제,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만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린 적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요.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증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권리금 보호 항목이 있어요.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바닥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으로 이렇게 권리금이 산정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까지, 임대차 끝나는 기간까지 6개월 전부터 임대차 끝나는 기간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 안 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3년 이내에 꼭 신청을 하도록 하시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자 오늘도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